예, 이 여행기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그 12월 20일부터 1월 1일까지 그 셧다운이 진행되어서 그때 볼리비아 우유니를 다녀온 여행기입니다.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짧았지만 그래도 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행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일정은 특별할 게 없어요. 애틀랜타 공항에 주차하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올란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승을 하기 위해서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페루 리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페루 리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제가 좀 의외로 느낀 거는 여기에서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어를 그 공용어로 쓰고 있는 느낌하고 그래서 왠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남미 나라가 여러 개 있으니까 공용어야 필요하겠지만 이게 좀 스페니쉬의 자부심까지 느껴져서 이상했습니다. 12월 25일 볼리비아 라파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비자는 무리 없이 잘 받았고요. 4,000m 정도 되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우유니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 아마존에스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공항은 청주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보다 작았습니다. 저쪽에 있는 그 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가는데 1인당 10불이었어요. 아침 9시에 토니토 호텔에 도착했어요. 얼리 체크인을 물어보니까 고맙게도 해주시더라고요. 호텔은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어요. 3박 4일에 195달러였으니까 물가를 생각하면 상당히 비쌌지만 영어도 잘 하시고 편하게 잘 쉬었습니다. 우유니 시내 구경 좀 하고 유심하고 그 소로치필이라는 고산병 약을 좀 사려고 했더니 이날 12월 25일이라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근처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세상에 영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어찌 손짓 발짓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투어사 오아시스 투어사에 들려가지고 25일날 선셋하고 스타, 26일날 데이 선셋, 27일날 스타 선라이즈까지 신청을 했어요. 총 410불 가량 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고산증 때문에 숨도 좀 가쁘고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네요. 3시 반쯤 다시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가이드가 바로 그 유명한 빅토르 가이드 너무 잘하네요. 자, 드디어 우유니에서 첫째 날 선셋 스타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해서 느낀 점은 여기 뭐지 싶었어요. 바닥은 정말 온통 소금이고 하늘은 너무 푸르고 구름도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사방을 불러봐도 평평한 소금화막과 청창한 하늘.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지역이라는 말이 탁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도착했을 때가 건기의 거의 끝자락쯤이었는데 아직 우기가 시작이 안 해서 정말 그림 같은 반영은 보지 못했지만 소금으로 이루어진 바닥을 보는 느낌도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일행분들과 같이 단체 점프샷 그리고 원근감 놀이 그리고 프링글스 놀이도 했습니다. 예, 여기 거인 역할이 접니다.
고! One, two, three. 이제 우리 그 가이드 빅토르 씨가 장화루가를 신으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반영과 선셋을 보러 가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투어사별로 물을 모이게끔 이렇게 뚝을 쌓아놓고 그 장소에서 찍는다고 하네요. 고!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풍경 사진이에요. 이렇게 아까 봤지만 열심히 소금을 퍼내서 뚝을 쌓고 물을 모으는 가이드의 모습들이 보였고요. 일행 중 한 명이 전날에는 바람도 불고 해서 선셋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은 멋있게 정말 그냥 좋았습니다. 일몰 진짜 멋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더 멋있는데 꼭 사진은 갯벌에서 찍은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핸드폰으로 반영되는 사진도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늘에서 정말 별들이 쏟아지듯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다들 정말 탄성을 불렀고요. 정말 이 남반구 쪽의 별들은 격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간 일행들 사진을 찍었고 제 사진기로 찍었거든요. 이래저래 찍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빅토르님에게 제 사진 한 번만 더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드디어 마지막 사진, 정말 인생 사진 건졌습니다. 이것으로 첫째 날 우유니에서 일정을 마쳤고요. 정말 최고의 투어였어요. 같이 동행한 분들도 좋았고 하늘도 좋았고 바람도 잔잔했고 우리 빅토르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전 다음날 데이 선셋 10시 45분에 시작하는 투어를 위해 토니토 호텔로 이동해서 잠을 청했습니다. 우유니에서 두 번째 일정인 데이 선셋을 보기 위해서 오아시스로 이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에서 주는 조식으로 간단하게 식사했고요. 소로치필은 약국에서 샀는데 유심은 사지 않았어요. 이틀만 있을 건데요. 그렇게 오아시스에 갔더니 역시 너무 일찍 왔네요. 10시 45분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11시가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어떠랴? 일단 출발! 그렇게 첫 번째 목적지 기차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정말 그림 같았고요. 일단 사막에서 그 여행은 그 각자 위치에 가서 하게 되지만 여기는 데이 코스 첫 번째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소금 사막에서 채취한 소금을 날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용이 안 되면서 기차 무덤으로 사람들이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투어 차량이 이제 점심을 가지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자, 그렇게 어쨌든 점심을 챙기고 그 소금 사막 안에 있는 콜차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뭐 싸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그 여러 지인들 주려고 이 소금으로 깎은 라마 인형을 뭐 바가지 쓰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몇 개 샀어요. 두 번째 목적지인 용천수구역에서는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었어요. 소금 호텔에 도착해서 앞에 그 다카르랠리 기념 소금 조각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저도 한번 사진 찍었습니다. 망국기도 사진 좀 찍었고요. 호텔도 사진 좀 찍다 보니까 가이드가 식사 준비가 됐다고 해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소금 사막에서 먹는 점심은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하늘은 파란 하늘을 내뿜고 있었고 가이드는 점심 식사를 치우고 이제 사막 한가운데로 향했죠. 드디어 한낮에 그 소금 사막에 도착했는데 멋있었어요. 하늘은 정말 그림 같고 육각형으로 그 갈라진 모습이 정말 묘했어요. 여기 지구 맞나 싶을 정도로 묘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고요. 정말 세상은 넓고 여행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한참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이때까지는 저녁 때도 정말 멋있을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설정삭도 열심히 그 가이드님과 같이 찍고 프링글스 공룡 그리고 어제도 찍었지만 또 그 프링글스 찍어줘야죠. 예, 그렇죠. 이곳에서 제일 까부는 게 바로 접니다.
블루 필터를 켜고 동영상을 찍어버렸네요. 뭐 일단 보시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새하얀, 너무 멋있어요. 저희는 물고기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에는 정말 큰 선인장과 돌들은 과거 여기가 바다였다는 걸 보여주듯이 석화된 산호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기 때는 차량으로는 이곳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는 풍경은 정말 멋지고 주변이 온통 하얀 소금이라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얼마 없어서 이곳에서 꼭 화장실을 써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멋진 일몰을 볼 거라는 기대와 함께 어제 갔던 그 물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점점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점점 불고 올라갔어요. 전날 말씀하셨던 일몰 보러 갔는데 바람 불고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그날이 오늘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춥고 바람 불어도 풍경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뭉쳐있지만 그래도 예뻤고요. 이날 정말 멤버 참 좋았고 바람만 불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요. 우윤희에 도착해보니까 우윤희는 정말 시내는 물바다였어요. 일행들과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고 현지식을 먹으러 갔어요. 신발은 다 젖고 식당에 도착을 해서 주문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정전이 돼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핸드폰 불빛과 주인이 켜준 작은 실내등 하나로 식사를 마쳤는데 식사를 끝내고 나서 식탁을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하느라고 정말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맛있고 재미있게 먹었습니다. 다들 인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다시 토리노 호텔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새벽 3시에 스타 선라이즈를 볼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해하면서 숙소에서 잠을 청했죠. 새벽 2시에 호텔을 나왔는데 우윤희는 개가 너무 무섭다. 큰 개들이 쫓아오는데 정말. 그렇게 도착한 우윤희 소금 사막은 어제와 완전 딴판이었어요. 비가 거세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조금 잔잔해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비를 좀 맞으며 사진을 찍어줬죠. 뭐 딱히 없어요. 별 없는 스타 투어하고 일출 없는 선라이즈 투어를 마쳤죠. 사진 보니까 몽환적이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우윤희 소금 사막 전체 투어를 마쳤습니다. 토리토 호텔에 도착해서 조식을 먹고 좀 한숨 자다가 시내 구경도 조금 했고요. 우윤희에 한식을 파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좀 늦은 점심이지만 가서 그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그 볼리비아에서 한식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한식을 다 먹고 마지막 우연히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남은 물건 나눔도 좀 하고 우연히 공항으로 도착을 했어요. 이 공항에 도착을 해보니까 정말 작은 대합실에서 기다렸는데 그 엑스레이나 이런 거 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열구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이 볼리비아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제복 입은 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활주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저 활주로를 뛰어가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예, 우유니 공항을 이륙을 해서 라파스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파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못 탈 뻔했어요. 여기가 해발 4,000m 정도 되는데 머리도 지끈지끈해서 비행기 시간도 좀 남았고 해서 잠을 좀 청했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 같은데 와서 깨우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비행기 아니시냐고. 일어나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급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라파스를 떠나서 마이애미 공항으로 도착을 했고요. 마이애미 공항에서 미국으로 그 입국 수속을 한 다음에 저의 차가 있고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아틀란타로 비행기는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여행기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은 후기와 그 느꼈던 점들 내용을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끝!